정치적인 혹은 사회 참여적인 이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악의적으로 해석해내는 언론들도 분명히 있어서 연예인들이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하는 걸 자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표기하거나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물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인 사안에 발언을 하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사람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 정치적이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일이 사실 정치적이죠. 가장 다. 공기 같은 거 아닌가요? 그 마치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한국 정치라는 것이 정치의 중심이어야 될 시민으로 굉장히 괴리된 상태에 딴 곳에 놓이다 보니까 마치 그곳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분시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유추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입장을 보세요? 연예인 실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죠.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요? 네. 그건 자기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 배우가 일단 그 공적이라는 이야기, 특히 뭐 공인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한테 물어보죠. 물론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자영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모든 출연과 모든 일들과 저의 일정은 거의 95% 이상 저의 가장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시간이 쓰고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는 공간 속에, 소위 말해 미디어 속에 살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출연하고 있는 대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공인이라고 부른다면 뭐 공인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있는데 무엇을 하냐 안 하냐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호불호가 될 때 보시는 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뭐 그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속상하죠. 좀 후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굳이.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사회에서 예술가나 무슨 배우들이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한 뉴스도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직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훨씬 그러니까 이 연예인 혹은 연기자, 배우 뭐 통틀어서 그냥 뭐 적당한 호칭은 아니지만 저는 연예인,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인 혹은 사회 참여적인 냄새가 나는 것을 일반 대중이나 혹은 일정한 미디어에서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항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기층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언론이나 뭐 일부 세력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떤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그게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일단 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분위기나 기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놀라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빈번한 사회 참여와 가장 빈번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명계나 문성근 씨 이후에는 거의 권혜영 씨가 최고인 것 같은데 권혜영 씨한테는 그런 인상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권혜영 씨 정도로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 민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 인권운동까지 그렇게 나서면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랬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난이든 칭찬이든 뭔가 어필이 있었을 텐데 권혜영 씨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근데 잘좀 보는 것 같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뭘 한다라기보다는 늘 제 입장이 참여한다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뭐 이것은 변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말은 쉽지만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여하는 일인데
제 수준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여했던 일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굴곡을 겪은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욱더 평등한 공간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외됐던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성 그 단체 연합 같은 일 역시 그동안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문제였고, 뭐 장애인이 됐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그냥, 그런 말로 소신 정도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참 어렵잖아요. 뭐, 말씀은 편하게 뭐, 참여 정도의 수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연예인이 그 정도의 소신을 갖고 그 정도의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불과 이제 97년, 6년, 그러니까 6년, 7년만 하더라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불과 12년 전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전부터도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러한 뭐 참여나 함께했던 일들이 이렇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꽤 시간이 있는 일이었는데 정작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과 함께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걱정을 들으니까 좀 속이 더 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만약에 자꾸 그런 걱정을 듣다 보면 저 역시 뭘 할 때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내 신념에 비춰볼 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생각 이전에 다른 측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게 된다면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요즘 들어서 제일 속상한 일이죠. 흔한 말로 우리 사회에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양심수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방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그 행사도 오랫동안 참여했었고, 근데 2년 전인가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뭐 모여서 같이 연대하고 모여서 무엇을 주장하고 외치는 또 거리에서 시민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많죠. 저런다고 되나? 세상이 변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작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세상은 썩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저한테 최근의 화두인 것 같아요. 왜 연말에 정태춘 씨 30주년 기념 서프라이징 파티 때 이제 그런 와서 노래도 오늘 참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그때도 나왔던 말이 지금 하신 말씀이랑 같은 맥락의 말이 하나 생각나는데 가수 정태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만하냐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은 안녕하시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화두처럼 세상이 정말 변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괴롭고. 네, 변하긴 변했죠. 많이 변하고 있고. 근데 변했다는 것이 좀 뿌리가 약했다는 느낌이 들죠. 아까 뭐 잠깐 언급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왠지 저렇게까지 해도 될까? 막 이런 뭐 자기검열이든 뭐든 아니면 그걸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든 뭐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한 다소 진보적인,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혹은 그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그 아니요. 반대쪽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뭐 비방을 당하거나 뭐, 글쎄요, 뭐, 인터넷에 리플 몇 가지 달리는 정도, 뭐, 그런 것은 뭐, 원래 신경 쓰고 쳐다보지 않는 거니까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정작, 그런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 행사장에서 뭐, 사회를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뭐, 과거에도 그런 예는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시민 토론 같은 데 나가고 나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저의 광고주에게 제가 출연하고 있는 광고의 광고주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그 홍보팀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기억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연예인이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자꾸 그 사회 일각이나 몇몇 분들이 온당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가 좀 바뀌어야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의 경우, 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도 보면 뭐 여러 가수들이 그렇죠. 나와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사람도 있고 네, 물론 그 반대편도 있겠지만 네, 그럼요. 예. 뭐 리처드 게 같은 경우에 뭐 네. 티벳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죠. 거의 투사잖아요. 뭐 그런가 하면 뭐 그렇다 해서 근데 일종의 그 오랜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뭐 정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 뭐 대해서 발언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그 세간의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 걱정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정권 때부터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예술계에 종사하신 분이 정치계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뭐 비례대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친여적인 형태가 많았었죠. 이제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없었죠.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도와주시거나 이제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먹고 살기 힘든 단체들이잖아요. 일하기도 어렵고. 근데 또 저도 그 비슷한 일들을 간혹 해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한 번 하면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는 맞습니다. 네, 그게 이게 참 그래서 또 이건 해주고 저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긴 참여했는데 저긴 안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본업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그럴 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각 활동가들한테 정말 그분들 제일 존경하죠.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근데 제가 보통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직함 달고 있는 게 무슨 홍보대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칙은 우리가 보통 홍보대사라는 이름 붙이면 홍보대사 사진 한번 찍고 끝나는 일이 많은데 좀 가급적 안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일, 여성, 교육 이 3가지 문제인데요. 너무 많은 집중을 하세요. 맞네요.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원칙인데요. 어떤 경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모든 일정이 저의 촬영과 공연과 저의 연기자로서의 일정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 함께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활동가로서 막 같이 뭐 짜고 같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얼굴 좀 내밀고 고생하십니다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안한데 이 미안함을 갖다가 덜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의 영역에서 배우로서의 공간에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와주는 그러니까 소위 이 시민사회단체 NGO라는 것들이 가장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이 가장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회원을 유지하고
또 넓혀나가는 일들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첫 번째 바로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좀 이야기가 딱딱하고 좀 약간 좀 원초적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든지 좀 시작을 했으면 올해 끝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참여하는 일들이 이렇게 대부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일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문제, 뭐, 다, 할 길이 멀죠. 아마, 권혜영 씨 대해서 끝날 일도 아닌 문제. 그게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좀 심각해요, 최근에. 맞아요. 예, 아시겠지만 뭐, 일단,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북녘 어린이 그 빵공장 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정말 굉장한 성과를 이룬 사업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평양 지역에서는 하루에 10,000개씩의 빵이 만들어져서 굶고 있는 그 북녘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사이에 곡물가 상승했죠. 맞아요. 뭐 유가 상승했죠. 거기다 환율 2배로 뛰고 나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매달 만들어내는 일들이 참 그 와중에 이제 환율이 뛰고 뭐가 다 뛰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통이 이 얘기까지 필요 없이 최소한 우리가 꿈꾸는 최소한의 그 서신왕래라든지 그러니까 참 뭐가 됐던 간에 이산가족 성공이 됐던 간에 뭐가 하나 변화하고 발전한 과정 속에서 놓여 있다면은 신나겠죠. 그렇죠. 일할 맛이 나요. 일할 맛 나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경제 국면에서 지금 오늘 보시면 AIA 탈퇴하고 PSI 참여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네, 걱정스럽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실시간에 이제 사람들 의견이 좀 올라와요. 예. 순수로라는 분이 저 권혜영 씨 노래 들었습니다. 기타도 잘 치시더라고요. 소낙비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낙비는 주요 레퍼토리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소낙비라는 노래는 알기는 아는데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번에 불렀던 정태준 씨의 92년 종로 장마에서. 장마 종로에서 그 장마를 소낙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요. 소낙비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92년 종로 장마에서 이 노래도 들어봤는데 죽음입니다. 소낙비. 술 마시고 불렀네. 공인 연예인 쪽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활동하시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실 겁니다. 고려 불화라는 놈이래요. 분이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제가 NGO나 NPO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권혜영 씨 모신 김에. 이 대중연예인들의 홍보대사라든지 혹은 그 활동의 지원, 참여를 많이들 원하시는데 정말 이 단체들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저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체는 저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드리러 가면 요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너무 배려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바쁘실 텐데 여기 와서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그냥 고맙지. 그렇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처음 한번 마음을 먹고 딱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일 거라고 믿으시고 달라붙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는 이런 팀제 일종의. 네? 그래서 조금 권혜영 씨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니까 원하시는 거 다 얘기하시고 이거 한 번 찍으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가시니까 너무 열명하지 마시고 물 한 잔 마실까요? 제작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배경이 너무 어둡답니다. 좀 어두워. 계속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네요. 네. 방송이 끝나면 거의 비도 내리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정치적인 혹은 사회 참여적인 권혜영 씨의 여러 가지 또 여쭤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냥 건너뛸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위 조절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생각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자연 씨 사건, 그러니까 신인 배우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열악한 인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것, 우리가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신인 배우들이 한 명의 배우로서 살아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과도한 점. 한국 사회에 여러 구석에 그런 일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신인 배우뿐이겠습니까? 뭐 영화 촉물의 현장에서의 조연출은 무엇으로 사나? 이건 영화 촉물에서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조연출은 무엇으로 살아가나? 뭐 이런 것들요. 뭐 혹은 대학로에 정말 궁금하네요. 조연출은 도대체 대학로에 저기 조연출은 무엇으로 살아가나? 뭐 등등. 어느 공간이든 간에 이렇게 늘 그러니까 경제적 뭐 모든 면에서 어려운 공간 다 있죠. 뭐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또 그것이 또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장자연 씨 리스트 그리고 이 대목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장자연 씨 리스트라고 칭하는 것이 그냥 옳은 일인가? 그죠? 예를 들면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 가해자인 유조선 이름은 빠져버리고 그렇죠. 갑자기 태안 사람들이 기름을 다 퍼뜨린 것처럼 맞아요. 그죠? 그런 오류가 있고. 예.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것도 있듯이 장자연 리스트 역시 좀 그런 면에서 좀 워딩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한국 사회에서의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불평등한 관계들뿐만이 아니고 직장뿐만이 아니고 학교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첨예하게 좀 겉보기 한 그럴듯하게 모여진 데가 바로 이 흔한 쇼 비즈니스 쪽에서 벌어진 일이 크게 좀 포장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그래서 여성과 남성 평등에 대한 문제 또 혹은 뭐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 너무 크게 나갈 수 있는 일이겠죠. 이건 또 뺀다 하더라도 이번 일은 장자연 씨가 접대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그 공간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바로 앉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건의 어떤 이제 뭐 경찰 발표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 달이 지났고 네. 마치 이게 수습되는 국면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몇 언론사주를 비롯하는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환이나 소환 조사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충 확인할 수 없다는 정도로 뭉뚱그리면서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 거기에는 이 장자연이라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급하셨던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남녀 간의 어떤 성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또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남용한 혹은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데 정작 이게 말이지 장자연 씨 리스트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의 만약에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의 결과가 나온다 한데 했을 때 재미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라는 게 성 많지 않다는 없죠. 거죠.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가능한 일은 우린 도덕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때거든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회적 캠페인의 한 아니, 정말 누구 많은 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밥 먹었다. 밥 먹은 게 뭐 부끄러워. 그럼 얘기하지 직접. 그냥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현행법상 지금 뭘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게 넘어간다면 이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로 끝나는 거죠.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정말 뉴스를 위한 뉴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지도층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도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그쵸. 지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지도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내몰고 싶은 분들. 좀 썰렁했죠.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썰렁해서 살지 못해. 아마 그 예능에서 하셨으면 터졌을 거야. 제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장자연 씨 사건으로 어떤 여성단체의 비공개 간담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박한 접대 문화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고뇌호 씨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자리에서 고뇌호 씨 얘기 나올까 했더니 고뇌호 씨가 그런 선언을 하셨다고 여성이 접대하러 나오는 술집에는 안 가기로 선언을 하셨다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나 홍보대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가 그렇죠. 네,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뭐 접대라고 해서 혹은 또 다양한 그 술집 문화가 있는 공간에서 그것을 피해 다닌다는 게 되게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치 않으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흔한 말로 이제 접대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서 감이 있으면 나와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게 한두 번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절대 알아서 안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가 엉뚱한 데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나는 여성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히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뭐 무슨 술집 갔다 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일하려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좀 냉정한 태도를 냉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네.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권혜호 씨는 허가받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를 하는 여성이 있는 술집엔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 꺼내면서 그 자리에 또 우연찮게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수님 나도 빨리 선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뭐 접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여성이 허가받고 접대를 하는 술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건 일정 부분 밤의 문화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가 제가 밤의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다고 뭐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장자연 씨의 이 사건은 단지 장자연 씨 개인의 어떤 문제로 끝나면 정말 뉴스를 위한 뉴스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문제를 여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번의 문제라든지 혹은 성 문제까지 확대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새로운 계기를 삼는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 인권의 문제, 사실 그 이전에 뭐 과거 군산에서 여성들 불에 타 죽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참 엄청나게 빨리빨리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 좀 다른 게 흔한 말로 자칭, 타칭, 사회 지도층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저는 리스트를 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좀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때 사실 뭐가 되지 이게 좀 하여튼 방향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관계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걸 마치 연예계의 어떤 병폐인 것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뭐 몇 개의 법률 정도를 만드는 걸로 대충 그렇게 수사는 종결되고 대안은 연예계의 병폐였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만들었다는 걸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서구 사회든 한국 사회든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하는 혹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쇼 비즈니스 쪽에서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공간에서의 서로가 타협하에 이루어졌던 그런 거래들은 수없이 많고 일상화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어느 단계였죠. 최소한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고상하신 분들이 껴있는 경우라는 건 좀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핵심을 비켜가면서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다.